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2023학년도 대학 수능 시험이 일제히 진행됩니다. 광주와 전남교육청은 수험생들이 차질 없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긴급 수송 대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시켜 수당을 지급하라며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동자와 회사 측이 모두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참여하는 하청업체들이 잇따라 공사장을 떠나면서 공사 차질은 물론 부실공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전남 지역에 처음으로 장흥의 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세 번째 치르는 수능인데요. 오늘 시험을 보는 고3 학생들은 입학 때부터 지금까지 내내 코로나19와 함께한 이른바 코로나 입학생들입니다. 수능 시험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다현 기자, 지금 이른 시간인데 학생들 모습 보이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석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가방과 도시락을 손에 든 학생들이 하나둘 학교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입실 종료 시간인 8시 10분이 가까워질수록 교문을 통과하는 학생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응원전은 방역을 위해서 올해도 금지되어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는 차분하게 입실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올해 전남 지역에서는 13,000여 명, 광주 지역에서는 16,000여 명 수능에 응시합니다. 시험장은 광주에 40곳, 전남에 55곳 마련됐는데요. 광주 지역의 경우 전체 40개 시험장 가운데 38곳이 일반 시험장이고 2곳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들을 위한 별도 시험장입니다. 방역당국으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 수험생 약 70명은 별도 시험장에 분산 배치돼 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각 고사장에 도착하는 수험생들은 체온을 측정하고 증상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만약 수능 당일인 오늘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각 일반 시험장마다 마련돼 있는 분리교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수능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고 점심시간에는 3면으로 된 칸막이를 책상에 올려둔 상태로 준비해온 개인 도시락을 먹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석고등학교 고사장 앞에서 MBC 뉴스 이다연입니다. 섬 지역에는 수능 고사장이 없다 보니 섬마을 학생들은 수능을 치르기 위해 올해도 어김없이 시험 하루 전 육지로 나왔습니다. 이들의 수능 원정기를 박종호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완도의 한 섬마을 고등학교. 교실 안쪽에 짐가방이 가득합니다. 섬마을 수험생들은 수능을 보기 위해선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아침에 미리 준비해 학교로 가져왔습니다.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짐을 챙겨 여객선 터미널로 향하는 수험생들. 섬마을 고3 학생들만의 독특한 상황이지만 자신감은 가득합니다. 그래도 공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맞출 자신은 있고 이제 공부가 좀 미숙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서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돼요. 배에 몸을 실었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책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학생들. 다행히 날씨가 좋아 배멀미가 없는 무난한 수능 원정길입니다. 밖에서 자고 밖에서 밥 먹고 시험을 보러 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속상하기도 한데 이것도 약간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하면 또 즐거운 부분이니까. 40여 분 만에 도착한 완도읍. 육지에 다다르자 이제 정말 수능이 실감납니다. 3년 동안 고생해서 달려와서 실감이 나기도 하고 끝나면 또 뭐하고 놀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설레기도 합니다. 수능을 보기 위해 배를 타고 육지로 나온 섬 수험생들은 전남에서만 6개 학교 153명에 달합니다. 낯선 곳에서 하루를 보내야 하고 장거리 이동까지 겹쳐 힘이 들기는 하지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수능일인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한참 이동 중인 시간일 텐데요.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은 구름 많이 지나고 있지만 오전 중에 더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내내 좋음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 일교차는 크게 날 것으로 보입니다.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광주의 현재 기온 7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18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겠고 일교차는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이상으로 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는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동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거란 사측의 주장을 단정짓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고등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3민사부 이창한 부장판사 등은 조모 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파기환송심에서 금호타이어가 이들에게 추가 법정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금액은 노동자가 청구한 3,859만 원의 70%인 2,712만 원입니다. 이 판결이 주목받은 이유는 금호타이어 노동자 3,500여 명이 낸 같은 내용의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재판부가 노동자의 손을 들어줄 경우 금호타이어는 청구된 1,956억 원 중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2심은 사측이 추가 법정 수당을 지급하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봤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이 판단을 깨고 사건을 다시 광주 고법으로 보냈고 이번에 노동자들의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호타이어가 추가 법정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 법정 수당 청구가 신의 측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 결과에 노동자와 회사 모두 반발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겠다고 밝혔고 노동자들도 청구 금액의 70%만 인정한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등법원이 이것을 디스카운트한 거에 대해서는 매우 정치적 판단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걸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파기환송심 결과가 뒤바뀐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번이 사실상 최종 선고일 가능성이 높지만 9년 만에 나온 결과에도 노사가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통상임금 소송 파기환송심에서도 패소한 금호타이어 사측은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칫 회사 경영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만큼 판결 확정으로 생기는 막대한 손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8년 중국 더블스타를 새 주인으로 맞이한 이후에도 불안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 반짝 흑자로 돌아서는가 싶더니 코로나 여파 속에 곧바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는 다시 흑자 전환이 유력합니다. 문제는 해마다 벌어들이는 돈이 매년 갚아야 할 이자 비용에도 못 미쳐 7년 연속 기록한 순손실 규모만 6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금호타이어 사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회사의 입장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회사의 어려운 상황과 선고 결과가 미칠 지대한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호타이어는 또 내년 말 1조 원의 차입금 만기를 앞두고 있어 만기 연장에 따른 이자 비용 상승과 이에 따른 재무 부담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2025년까지 광주 공장을 한평으로 옮겨 재도약을 준비하겠다는 계획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현 공장 부지가 복합 쇼핑몰 개발 후보지로도 거론되면서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지만 공장 부지의 용도 변경을 둘러싼 광주시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향토 기업이면서 광주에 몇 안 되는 대형 사업장 가운데 한 곳인 금호타이어 앞에 들이운 먹구름들이 좀처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른 주요 지적사항들에 대해 후속 조치를 하라고 집행부에 촉구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정무창 의장은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아시안게임 부실 연구 용역 문제를 비롯한 주요 사안들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일 조치가 미흡할 경우 사안별로 조사특위를 가동하는 등 의회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시의원들이 고압적인 행태를 보였다며 시의회 의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피켓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광주 지역 공무원 노동조합 대표자 협의회는 오전 정례회가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의회에 고압적인 갑질 행태를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무창 시의회 의장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선출직 공직자와 임명직 공직자 간의 극명한 인식과 견해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구대 의원들 모두가 당당하고 품격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가자고 말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과정 중에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해 하청업체들이 잇따라 공사장을 떠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원청 건설사들이 공사 금액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가 제기된 만큼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사계약 해지가 잇따르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사업. 공사가 시작된 이후 3년 동안 모든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계약 해지된 건수는 8건입니다. 하청업체들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민원과 공사비를 감당 못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섣불리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수익이 나지 않으면서 교통 처리와 노후 건축물에 대한 민원 등을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업체들은 임금을 주지 못해 노동자와 임금체불 소송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원청 업체들은 광주시에 공사금액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도시철도 1호선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한번 계약을 하면 변경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근데 전에 그런 거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근거로 더 이렇게 제시를 했나 봐요.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부실 공사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단계 공사가 시작되기 전 계획재정부에서 승인한 총 사업비는 2조 1,700억인데 그 사이 법령 제정과 개정으로 강화된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사업비가 3조 원대로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이런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일상점검과 특별점검을 통해 현장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실 시공을 못하도록 전문 감리 전문적으로 건설 관리하는 기술사 그런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감리 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위에 저희 공사 관리관들이 현장 나가면서 여기에 도시철도 예산 가운데 40%가 시비인데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을 충당하고 있다는 점도 광주시의 재정 부담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개통 지연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불보듯 뻔히 예상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단순한 예산 부족을 넘어 사업 부실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장흥의 오리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올 들어 전남 지역 가금 농장에서 발생한 건 처음인데요. AI 확산 우려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장흥군의 한 유경 오리농장. 농장으로의 출입은 통제됐고 주변 도로마다 집중 소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농장을 포함해 1km 이내 5개 농장에서 7만 1000여 마리의 오리가 예방적 살처분됐습니다. 발생 농가 한 농가 빼고 제외하고 4농가가 지금 예방적 살처분을 한 상황입니다. 전남의 가금 농장에서 AI 항원이 검출된 것은 올 들어 처음입니다. 당진만과 순천만을 오가던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검출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 해당 농장에서는 이틀 연속 오리들이 잇따라 집단 폐사하면서 농장주의 신고로 정밀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심장이 무너지죠.
경북 예천 터졌을 때도 심장이 무너진 기분을 느꼈거든요. 기름만 지금 200만 원어치 들어가고 기름 떼고 있었어요. 해당 농장 반경 10km에는 22개 농장에서 27만 4천여 마리의 닭과 오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농장이 밀집된 데다 주변에 탐진강도 흐르는 만큼 전라남도는 확산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보고 차단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제 강진만 쪽 이런 거 등등 이렇게 좀 야생조로 검출된 바가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좀 농장이라든가 하천, 철새도리가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광범위하게 좀 오염이 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강진만 야생조류에서 나온 AI 항원은 고병원성으로 확인됐고 순천만 야생조류와 장흥 오리농장의 고병원성 여부는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철새 도래지나 농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익명의 여성이 전남대학교에 장학금 2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전남대는 지난 4일 7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학교를 찾아 익명을 바란다는 요청과 함께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2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평생 모은 돈이라며 학교와 인연은 없지만 꿈꿨던 기부를 실천할 수 있게 돼 기쁘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보당 광주시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은행인 광주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운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을 소유한 JB금융그룹이 지방은행들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대출금리를 높게 적용하면서 금리 급등기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외면하고 있다며 광주은행 대출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1인 시위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지방세 등 고액 상습 체납자 270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지방세 체납 명단 공개자는 225명이고 체납액은 86억 원입니다. 또 지방행정 제재와 부과금 체납 명단 공개자는 45명, 체납액은 13억 원입니다. 개인 최다 체납액은 지방소득세 가운데 10억 4,800만 원입니다. 광주시는 체납자들에 대해 출국 금지 조처하고 은닉재산을 추적 조사해 압류할 예정입니다. 수능일 아침입니다. 지금 한참 이동 중에 있을 시간인데요.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오늘 오전 중에 더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내내 좋음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맑은 날씨 속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 유의하셔야겠고요. 체온 조절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7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18도로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합니다. 일교차는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 7도 보이고 있고요. 영암 3도 안팎으로 쌀쌀한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18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로 오늘 해상 날씨도 무난하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는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